서울법대를 69년도에 졸업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대학교 기독동문회 그리고 교수협의, 기독교 교수협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20분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 하고 싶은 말을 최대한 절제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이죠. 차별금지법이라는 명칭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페이퍼를 좀 보시면서 명칭을 보시면 이게 인권법이라고도 하고 평등법이라고도 하고 차별금지법이라고도 하고 증오방지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헌법상 평등권에 기해서 차별을 하는 것을 인권 침해 행위로 보고 그 다음에 그런 행위는 또 증오적인 범죄로 보고 처벌하겠다 이런 법입니다. 미국에서는요 보통 범죄를 행해도 조금 질서를 좀 지켜주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국에서는 보통 범죄를 해도 증오가 동기가 됐을 때는 좀 가중처벌한다. 이것이 증오범죄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별금지법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이 동성애 이 운동가들은 동성애 이 운동의 목표가 동성애자들을 정상인 대우를 받게 하겠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통적으로 동성애자들은 정신질환자로 정신질환 코드에 들어있었어요.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근데 1973년도에 이것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동성애는 정상이다. 이걸 아슬아슬하게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장애를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은 변태 성행위 그래가지고서 뭐 근친상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성적인 문제를 처벌하는 게 있었는데 그 속에 동성애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2001년도에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알다시피 헌법 군형법 95조의 6 그 속에는 동성애를 갖다가 학문성교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죠. 추행죄가. 이것을 없애려고. 왜냐하면 장애물이니까. 동성애를 처벌하는 장애적인 조항이니까 이걸 없애려고 아까 누가 두 번이라고 했는데 세 번째 소원을 해서 다 이제 합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인권위법을 만들었고 국가인권위법이 강력하게 동성애를 추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8번을 법안을 냈는데 다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지금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 인권법, 학생인권 조례, 지방자치단체 인권 조례, 인권 헌장, 뭐 서울시 청소년 어린이 뭐 인권 조례라든지 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계속적으로 아마 가족결합법 또는 사회결합법이라는 걸 만들 것이고 동성가족결합법 또는 그 다음에 이제 동성결혼법을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입양법을 만들어서 입양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동성애가 또 인공수정법도 만들어요. 연구에서는.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도 있고 인공수정에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마침내 정상적인 가족과 또 마찬가지로 살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그동안 반대된 게 쭉 역사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맨 처음에 제가 속해 있던 법무부에 제가 장관을 하고 나온 후에 이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거기서 정부 입법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걸 만들었냐? 왜 발의했냐? 물어봤더니 국가인권위가 이걸 만들어 공고를 했다는 것. 둘째는 유엔에서 인권보고서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한국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없으니까 인권국가가 아니다 이러니까 검사들이 동성애 뭔지 모르고
우리나라 인권국가인데 말이야, 기분 나쁘다 말이야,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갖고 발의를 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쭉 보시면 알겠고, 여덟 번째 발의 중에 이건 나경원 의원들 170명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것은 종교차별금지법. 아마 이거는 불교가 그 노력을 많이 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종교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스스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공무원 복무규정에다가 복무 중에 종교적인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 조문을 넣어놨어요. 지방공무원법에도 넣어놓고. 근데 이것이 처벌 조항은 없지만은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뭘 만드는 이 뿌리가 뭐냐, 이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국가인권위법입니다. 국가인권위가 동성애를 추진하는데 강력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제 조문을 보시면 맨 처음에 2001년도에 강노현 서울 옛날 교육감 하셨죠. 이분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처음에 쭉 보십시오. 30조 2항에다가 당시에 국가인권위법 30조 2항에다가 이걸 넣어놨어요. 그때는 성적 지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입니다. 잘 몰라요. 근데 거기다 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2005년도에 이 법을 개정하는데 이제 2조 3호 앞에다가 또 끄집어냈어요. 차이는 별로 없어요. 쭉 비교해보라고 여러분에게 넣어놨습니다. 거기 문제되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 좀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에 문제되는 내용은 잠깐 좀 훑어보면, 그 중에 저는 이게 동성애와 관련된 것, 물론 성적 지향, 그 다음에 성정체성은 이제 트랜스젠더, 이걸 염두에 두고 있죠. 그 다음에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이거는 동성애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간의 여자와 남자가 부부로 되어 있는 이런 가족을, 정통적인 가족을 아닌 그런 가족 상황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종교 차별이 들어있죠. 우리 특별히 캐톨릭 신자나 개신교 신자에게는 대단히 힘든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리고 이게 차별행위가 제거가 안 될 때는 이행 감제를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강제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법무부 장관 때 말이죠, 이 국가인권위법을 보고서 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제가 인권국을 만들었습니다. 법무부에 인권국을 만들었어요. 앞으로는 이 법무부에 다 인권국이 전 세계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에 인권과를 국으로 승격시켜서 만들고 언젠가는 국가인권위를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겠는가? 저희들이 전 세계의 모든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만들어진 것들이 통과돼서 시행되는 나라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 오랫동안. 그랬더니 유형이 한 5, 60개 유형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보면, 캐톨릭 신자나 우리 개신교 신자는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동성애자 보고 그렇게 말하면 동성애자는 그걸 가지고 혐오 범죄다 또는 차별행위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2005년도에 개신교와 캐톨릭을 합해서 인구가 약 1,450만쯤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4,500만이니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 처벌 대상에 우선 종교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되겠죠. 동성애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자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웨딩홀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말하면 나는 이제 양심에 의해서 또는 종교상의 이유로 나는 거절한다, 이렇게 하면 또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고요. 주례를 부탁했어요. 근데 나는 동성애자 주례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동성애자들 우리 결혼할 텐데 축하 케이크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럼 난 못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하면 처벌받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유치원에서도 동성애 성교육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종교차별 행위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개신교는 도상에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하느냐. 오늘날 상대주의 철학,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상대주의 철학이 오늘날 저변에 깔려있죠. 절대적 진리 기준은 없다. 선악 기준은 없다. 이것이죠. 그런데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하느냐. 종교다원주의. 그렇게 해서 도방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이비, 이단.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 어머니 교회가 30만 명, 구원파가 5만 명, 지금 이제 세계 파가 있는데 구원파 중에도. 그 다음에 뭐 여호와의 증인 10만 5천 명, 뭐 통일교, 뭐 JMS 많습니다. 신천지 지금 한 17만 명 훨씬 넘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도 이단이다 이렇게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또 고발할 달려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유럽이 이슬람 때문에 엄청 고통을 받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아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7항 말고 맨 마지막 8항을 먼저 좀 볼까요?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국가인권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권고를 합니다. 동성애를 장려하고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권고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국방부 훈령을 만들어라.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대우를 잘해주고 여러 가지 고충을 들어주고 또 동성애 인권 운동을 군대 내에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라. 그래서 훈령이 만들어졌어요. 국방부 장관 훈령이. 그렇게 해서 지금 군대 내에서 동성애는 마음대로 동성애에 대해서 선전을 하고 있고, 동성애가 나쁘다 하는 건 거의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당 강령. 여러분 보면 지금 현재 야당들은 대부분 정당 강령 속에 성소수자 보호 또는 동성애자 보호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 보도 준칙 제정.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기자협회에다가 권고를 했어요. 보도 준칙을 만들어라.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혐오적인 발언을 하거나 동성애가 뭐 정신질환과 관계가 있다거나 동성애에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거나 질병과 연관시키거나 마약과 연관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빛의 보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상 이 처벌 조항은 없지만 이 보도 준칙 때문에 모든 미디어가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적인 정상적인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성애가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이 뭐냐. 여러분들 페이퍼에 제가 4개를 넣어놨습니다만 3개를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종교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로 다수자의 소수자를 제외한 다수자의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비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것이 침해된다. 다수의 그 권리가 침해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동성애자들은 아까 우리 로마서 1장에도 목사님께서 읽었지만 순리에 맞지 않는 성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3번의 결정을 통해서 또는 대법원의 2번의 판례를 통해서 보면 거기는 동성애 행위를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것이다. 행위다. 그 다음에 또는 뭐 비도덕적인 행위다. 요약합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의할 겁니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하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소수자를 위해서 다수자의 인권을 억압하겠다, 처벌하겠다. 이거는 우리의 도저히 이 상식에 맞지 않죠.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말씀 알아듣겠습니까? 예. 두 번째, 동성애 행위가 인권임을 전제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인권법, Human Rights Act 이렇게 썼죠. 법 이름은 어느 나라는? 근데 동성애가 과연 인권이냐? 이게 작년에 서울시 광장에서 게이 축제를 열었습니다. 거기 피켓을 여러분 보신 기억이 나나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학문성교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학문성교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 그 다음에 인권센터란 말도 있고 하여간 인권이란 말 다 붙어 있는 건 대부분 동성애를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인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언어를 인권이라는 좋은 언어를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선점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과연 동성애 인권인가? 인권의 개념은 전통적으로 말이죠. 인권의 개념이라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를 알아야 돼요. 나면서부터. 그걸 자연권성이라고, 자연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다. 그 다음에 인권은 누구나 가져야 돼요. 인간이면 누구나. 그거를 평등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람이면 어디서나 주장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보편성이라고 해요. 인권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인권입니다. 나면서부터 누구나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은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대할 때 분리해서 생각하면 아주 이해가 쉬워요.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똑같이 사람이니까 사람으로서 인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사랑하고. 그런데 학문성교 행위는 이건 인권이 아니다. 아까 학문성교는 인권이다 그랬는데 그 인권이 아니다. 왜 그런가요? 그 나면서부터 누구나 학문성교 합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사람이면 누구나 학문성교 합니까? 어디서나 학문성교 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학문성교를 하면 질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 피해가 많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미국에는 재판할 때에 참고인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재판 제도가 돼 있어요. 미국의 기독교 의사협회에서 이 동성애로 인한 질병을 처음 조사한 것을 제가 2009년도에 미국에서 ADF에서 받아가지고 전부 번역을 해서 우리가 봤었는데 보니까 30가지 정도의 질병이 생겨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 학문이라는 것은 원래 배설하는 기관이에요. 온갖 세균이 살아요. 네? 우리 인체 구조를 보십시오. 학문은 배설기관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배설기관에다가 관계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온갖 세균이 다 거기 생겨가지고 그 인간을 오염시키고 질병. 그래서 참 굉장히 곤지름이라든지 에이즈리 매독 온갖 질병이 있습니다. 아까 인권 보도준칙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보도준칙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1분 남아버렸어요? 그러면 빨리 해야 되는데 2분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성애 행위는 위험행동, 학문성애 위험행동이니까 이거는 인권이 아니다. 이렇게 분리해서는 쉽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요. 그럼 세 번째는 동성애가 유전이라거나 선천적임을 전제로 인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여러분 뒤에서 아까 책을 보셨죠? 책을 받아봤을 텐데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 그건 처음에 1990년도에 해머라는 사람이 동성애는 유전이라고 X98 유전자가 발견된다. 그래가지고 동성애자들이 봐라. 유전 아니냐? 우리는 선천적이다. 이렇게 갱량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10년 후에 사실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지금은 그것을 선천적이라고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인권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포괄적 차별금지 문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아마 아까 국가인권입법 2조 3호에 보면 차별해서는 안 될 항목을 쭉 나열하는데 제가 세보니까 26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우선 거기 보면 사상이나 정치적 견해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해서 번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거기에 대해서 사상적으로 그걸 부정하는 사상을 가지고 처벌받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이렇게 처벌받은 사람,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고 헌법과 저촉되는 행위가 된다. 그 옛날에 국가보안법에 이제 처벌도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거에 국가보안법 전과를 받은 사람들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차별해서는 안 되는 행위, 예를 들면 장애인,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존과 관계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되도록 여러 가지 직업 선택에 있어 차별할 수 없도록 이렇게 보장해주는 이런 법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차별 금지를 하는 처벌조항은 없지만 그런 건 군시적으로 해놓은 법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있어요. 세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포괄적으로 하는 이유가 뭔가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성애를 싹 끼워 넣으려고 오직 이유가 그거예요. 알겠어요? 별로 대답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법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제 1번만 더 하겠습니다. 법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동성애는 LGBT만 동성애라고 이 사람들이 추진을 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근데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통과됐다 합시다. 그러면 성소수자 중에는요, LGBT 외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패티시, 이성의 내복을 가지고 막 좋아서 성적으로 흥분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동물 성애자. 난 동물만 보면 성욕을 느끼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물건 성애자. 자동차 성애자가 있습니다. 자동차만 보면 성욕을 느껴요. 그 다음에 컴퓨터 성애자가 있어요. 노트북.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인데, 이 사람들도, 우리도 성소수자인데, 우리도 차별해서 안 된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요, 소아 성애자가 있어요. 어린애만 공격해요. 그 다음에 노인만 공격하는 노인 성애자가 있어요. 시체만 보면 또 관계를 하려면 또 시간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도 그러면 차별을 금지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법 기술상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요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그 다음에, 법률안 중에서 제가 검토를 그동안에 법률안을 쭉 낸 걸 검토해 보니까 권영길 그때 민노당이죠. 이 사람이 낸 법안과 그 다음에 김재현 이 사람이 낸 법안을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괴롭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괴롭힘이 뭐냐? 이게 괴롭힘이라고 돼 있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괴롭힘이라는 게 구체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거든요. 죄형 법정주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형사상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죄가 무엇이 되고 어떤 것이 죄가 되는 걸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정해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괴롭힘이 뭐야? 개념이 모호해. 그러면 우리 많은 국민들이 수사기관에 끌려가서 고생한단 말이에요. 죄가 되냐 안 되냐. 고발해요. 그래서 이게 죄형 법정주의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법의 목적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입법을 할 때는 반드시 이익을 따집니다. 이익이 있어야 입법을 만들죠. 국가가. 그렇잖아요. 국민이나 국가 사회에 이익이 돼야 돼요. 근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놓으면 손해만 잔뜩 생긴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에이즈 막 창궐 해가지고 동성애자 막 늘어나요. 동성애자. 이 동성애자가 우리나라는 지금 한 5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인데 영국은 말이죠. 1.7%란 말이에요. 미국은 더 많아요.
동성애를 차별금지법 만들어 놓으면 동성애가 확 늘어나 버려요. 그 다음에 에이즈가 확 늘어나 버려요. 우리나라가 벌써 작년까지 15,000명이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전 세계가 다 에이즈가 내려가는데 우리는 올라가고. 그리고 에이즈 지금 준 보건자가 4배로 보라고 돼 있어요. 5만 명이 에이즈 보건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에이즈 치료 비용이 보건복지비용이 막강하게 들어요. 우리나라 1인당 400만 원이 듭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벌써 15,000명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앞으로 더 많이 생겼죠. 미국에서는 오늘 통계를 보니까요. 국방 에이즈 치료비 예방비가 36조 원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비하고 맞먹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가 음란해져요. 동물하고도 관계를 하겠다. 무슨 완전히 사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 본인에게도 굉장히 큰 일이에요. 학문이 넓어져가지고 맨날 기저귀 차고 살아야 돼요. 이러한 짓을 이의도 없는 이런 법을 만들겠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법을 오래 해온 사람.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럼 누가 이것을 추진하는가? 그런 의문이 안 드세요? 누가?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동성애자들은 몇 명 안 돼요. 그것도 사상을 가진 사람 외에는 동성애자들이 사실은 자기들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전부 동성애 액티비티, 운동하는 사람들이 한다. 그건 뭔가 오늘날 네오막시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 막시즘이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막시즘. 옛날에는 구정통 막시주의는 자본과 노동자 구분을 해가지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 혁명을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막시주의자들이 평등 이상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네 가지 자본주의를 버티는 네 가지 기둥을 파괴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정과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도 안 낳고 이러면 이제 가정도 파괴되고 이제 국가도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동성애 종교 차별금지법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